리커창 중국 총리가 14일 산시성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하루 전 방문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황득규 중국 삼성 사장의 안내를 받으며 반도체 공장을 둘러본 리커창 총리는 중국 대외 개방의 대문은 열면 열수록 더 커질 뿐이라며 중국 시장은 매우 넓으며 산업이 현재 중저 수준에서 고부가 가치 분야로 나아가고 있어 거대한 사업 기회가 펼쳐져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삼성을 포함한 각국 첨단 기업의 지속적인 중국 투자를 환영한다며 우리는 지식재산권을 엄격하게 보호할 것이며 중국에 등록된 모든 국내외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삼성과 중국 간의 다년간 협력이 이를 충분히 증명한다며 첨단 분야의 기술 협력은 반드시 큰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유일하게 중국 시안에 메모리 반도체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108억 7천만 달러가 투자됐고 앞으로 총 투자액이 15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중국 정부망이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2공장에 대한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지만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중간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산시성 정부와 2020년까지 3년간 7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면서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감면, 공장 부지 사용 등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한 투자 금액을 집행하고 공장을 돌려 중국 기업에 반도체를 공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리커창 총리가 전격적으로 삼성 공장을 방문해서 대외 개방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언급한 것은 최근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중국 IT 산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찾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리커창 총리가 예정에 없던 삼성전자 공장 방문이라는 이벤트를 진행한 것은 중국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미국 수출이 8월에 작년 대비 16% 감소한 데 이어 9월에도 20.5% 감소했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선전과 텐진에 위치한 휴대폰 공장 가동을 중단한 데 이어 최근 중국 내 마지막 휴대폰 공장인 광둥성 후이저우 공장을 닫는다고 10월 1일 밝혔습니다. 사드 보복으로 중국 정부의 배터리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SK이노베이션이 철수했고 신세계, 이마트, 롯데마트 등이 철수했으며 LG전자도 오프라인 사업을 접었습니다. 현대차그룹도 중국 판매량이 반토막 나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일본 미쓰비시전기, 코마츠, 다이킨궁업, 도시바 기계 등도 중국에서 나왔고 유니클로와 미국 패션 업체들도 동남아 지역으로 생산 거점을 옮겼습니다. 구글은 중국 당국의 검열 문제로 일찌감치 철수했고 아마존은 최근 중국 시장에서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중국 내 스마트폰 공장을 철수했습니다. 현재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관세를 피하기 위해 애플, 닌텐도, 델 등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외국계 다국적 기업이 50여 개사에 이른다고 합니다. 탈중국의 대안지로 인기 있는 베트남은 공장 용지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공장 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대만 기업들은 태국으로 대이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태국 정부는 중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듯 수많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의 성장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6%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울 전망입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예전에 6% 경제 성장률 사수를 포기할 것임을 시사했지만 현재 전망했던 것보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비영리 경제조사기관인 컨퍼런스 보드는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3.8%이고 올해는 3%까지 낮아질 것으로 자체 분석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중국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경우 경제 성장률도 문제지만 금융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과의 스몰딜 무역 합의를 하며 강대강으로 치닫던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잠시나마 소강 상태가 되긴 했지만 중국 내수 시장의 악재는 산적해 있는 상태입니다.
위구르인들에 대한 인권 문제를 지적받고 있으며 홍콩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언제든 경제 문제로 전이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대로 올라서며 환율 전쟁에도 노출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11일 선물 회사에 대한 외국계 소유 제한을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뮤추얼 펀드 회사와 증권회사는 각각 4월 1일, 12월 1일 없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외국 기업들이 수십 년간 기다린 끝에 중국 금융서비스 기업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등 미국 글로벌 금융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금융 분야를 매우 빠른 속도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의 중국 주식 채권 구매를 진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며 이번 조치가 그 일환이라고 중국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 조치가 과연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퍼펙트 스톰으로 다가올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 기업들의 부채가 막대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버티는 중인데 전 세계 헤지펀드들이 매우 먹음직스럽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중국 금융시장으로 몰려 들어가면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IMF 사태와 같은 일을 겪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